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보다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10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뭉칫돈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0만 원 사기 당했어. 어떻게 돼? 그 다음 이제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걱정 없이 연금 받는 즐거움. 답이 연금이다.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영주 대표님과 홍덕규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연금 박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타증권 퇴직연금 본부장 홍덕규입니다. 두 분과 함께 특별한 영상을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20년 넘게 재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무 상담을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 직업에 종사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노후가 100% 행복했어요. 공무원, 교사 퇴직하신 분들은 노후가 전부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행복하신 이유가 바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후에는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금을 주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연금 박사를 개설하고 지금 몇 년째 구독자들과 함께 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평소에 연금에 관심이 많아서 대표님 강의를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연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저출산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이슈는 최근에 이제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언론이나 그다음에 정책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21년 기준으로 저희 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노후 준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식이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나의 노후를 의존하기는 이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기간보다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오늘 연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과거와는 정말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그 기대 수명은 약 한 62세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은퇴, 노후란 단어가 되게 무색했죠. 그런데 2020년에 기대 수명이 83.5세였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약 한 86세, 그리고 2070년에는 약 91세까지 올라가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6%를 이제 넘게 돼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산 연령 인구는 현재 71%에서 2070년이 되면 46%대로 급감하는 걸로 전망하는데요.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노년 부양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최근 통계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었더라고요. 사실 1인 가구가 40%를 넘은 것도 놀랐는데 1인 가구 연령대 비중을 보니까 70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보면서 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곧 내 현실이다 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후에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사회의 노후는 굉장히 중요하다,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인구가 많아지고 부양비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 노후가 되면 일단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 노후에 연금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금괴 60억 원어치 자산을 모으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모으신 거잖아요. 정말 힘들게 일하셔서 모은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금괴를 들고 있으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둘까 하다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장롱 밑에다가 거기다 구절장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죠. 근데 점점 이 할아버님이 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셔서 어느 날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니까 그게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점점 안 나기 시작하죠. 그때라도 얘기하셨어야 되는 건데 얘기 안 하고 치매를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가지고 인테리어를 시킨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장롱을 싹 들어보니까 장롱 밑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금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금괴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 얘기했을까요? 안 하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이 인테리어업자가 그 금괴를 싹 가져가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들통이 나는지 아세요? 인테리어업자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가족들은 이 금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 있건 관계없이 이거를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모아도 못 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노후를 연구해보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목돈 형태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살아생전에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금 소득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국민연금 자료로 보면 필요 노후 소득이 부부 기준으로는 약 250만 원,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한 16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기준에 기대 수명 83.5세에서 건강 수명 73세를 빼고 나면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건강 검진이나 치료, 요양과 같은 건강 유지 비용이 많이 또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이 더 늘어날수록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결국 매달 꾸준히 받고 있는 연금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매달 꾸준히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금이 나올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 이 매달 꾸준히 나오는 연금과 목돈이 있다면 굳이 연금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연금이죠.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쓴 책에다가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사실 노후를 연구해보니까 목돈도 중요하고 연금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연금의 중요성은 더 커지더라는 사실이죠.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노후에 여러분들이 목돈 가지고 계시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내가 그걸 지켜내셔야 돼. 왜냐면 내가 못 지키고 있으면 누가 나를 이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반대로 연금을 받고 계시면 연금은 살아생전에 평생 보장되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줘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목돈 가진 사람은 지금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진짜 평생 부자는 연금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그냥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돈 날리면 평생 힘들어요. 근데 연금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사기 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죠?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사기 당했어. 어떻게 돼? 그다음 이제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찾아오고 아무리 사기를 당해도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사기가 끝나고 나면 내 삶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연금의 힘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거하고 한 달짜리 여행 가는 거하고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나는 여행이 길어졌는데 나는 지금 백 하나 메고 팬티 하나 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루 이틀밖에 못 버티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노후는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삶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목돈 들고 가면 안 되고 평생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금 소득을 준비해야 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건 이제는 알겠는데 40대, 50대에 준비를 하면 또 늦은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55세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40대부터 혹은 50대부터 연금 계좌에 불입한다고 할 때 각각 어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하는지 차이가 확 와닿지 않거든요. 본부장님 얼마나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해가 쉽도록 금액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40세부터 연금 계좌에 매년 한 700만 원씩 불입하고, 그리고 55세에 이제 퇴직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55세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이제 1억이라고 한다면 40세부터 55세까지 연 700만 원 불입한 금액과 그리고 퇴직금을 합산해서 IRP 계좌에는 약 2억 2천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 금액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반면에 매년 그냥 700만 원 불입 없이 퇴직금 1억만 받는 경우에는 그 월 90만 원을 받게 돼서 월 금액 차이가 무려 한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50세인 경우에는 55세에 퇴직을 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뭐 연금 불입을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매년 700만 원씩 불입하고 1억 퇴직금을 수령하는 분은 그 10년 동안 매년 월 1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냥 퇴직금 1억만 받는 분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수령하게 되죠. 약 3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월 30만 원이면
통신비,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이 넘는 뭉칫돈 차이가 나게 됩니다. 50대에 시작하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본부장님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가정을 그 수익이 한 연 2% 정도 나는 걸로 해서 가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가 지금 3%까지 올라가면서 예금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4%에서 5%대의 고금리 우량 채권도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채권에 투자해서 4에서 한 5%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월수령의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되겠죠. 시장이 변하면서 연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도 변할 텐데 대표님, 지금까지 연금 상담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죠. 그 중에서 진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연금을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알았다. 그럼 제가 만나러 갈 테니까 언제가 좋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3일, 10일, 27일에 와달라. 그냥 뭐 며칠을 만나자고 하면 되지 무슨 3일, 10일, 27일이야.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입한 연금이 27개다. 그런데 이 27개의 연금 받는 날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금 받는 날짜를 따져보니까 3일하고 10일하고 27일이 비어있대요. 사실 일반적인 연금들은 뭐 다 연금 개시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날짜에 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5일날 가입하면 수십 년 후에 5일날 연금이 지급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3일, 10일, 27일 요 3개 날짜만 연금을 3개 더 가입하면 자기는 이제 매일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네. 이분은 30개 연금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걱정 없이 연금 받는 즐거움. 왜 우리 직장인들은 한 달에 25일 날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25일만 기다리잖아.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이런 즐거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연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매달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매주 받거나 매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시면은 소득이 매번 지급되는 그런 재미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 한투에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수익률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일찍 가입하고 수익률 올려서 연금을 많이 늘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연금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 관리보다 수명 관리. 수명 관리요? 네,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내가 오래 살면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평생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일찍 돌아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돈도 못 받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뭐 어느 펀드를 해야 되지? 이리 옮겨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딱 맡기고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셔라. 그렇죠? 그러면 수명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금을 평생 받다가 행복하게 살다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진리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연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연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지금 당장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부터 먼저 가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님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홍덕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네, 저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이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요.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한국인의 밥상 아니지. 한국인의 연금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밥상하고 연금하고 공통점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연금은 밥이에요. 여러분 밥이 좋으세요? 반찬이 좋으세요? 당연히 반찬은 화려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상 반찬만 먹으면 어떻게 돼? 금방 질려요. 근데 우리 수천 년 역사상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는 건 반찬이기 이전에 밥이었거든요. 밥은 변하지 않아요. 밥이 빠지면 결국은 반찬을 못 먹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고 많은 자산을 불리시는 거 중요하지만 결국 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밥이 바로 뭐다? 밥이 연금이다.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연금.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 연금 많이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